자, 우리가 지난번에 속도가 속도에 대해서 한번 배웠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할 건데, 자, 봐. 이 책에서 배우는 속도랑 가속도는 점이 어디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배우는 거냐면 수직선, 뭐 X축일 수도 있고 위아래로 평행한 Y축일 수도 있어. 수직선 위에서 점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배울 거야. 자, 시각에 따라서 자, 점 P의 시각이 T일 때 위치를 X축 위에 움직이면 X라고 해볼게요. 그럼 봐라. 시각이 T일 때 위치라는 건 뭐 시각이 1시일 때 위치가 어디고 2시일 때 위치가 어디고 3시일 때 위치가 어디고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위치를 시간과 관련돼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위치를 나타내는 식은 시각 T에 관한 식이 될 거야. 그래서 점 P의 위치 X는 시간에 관련된 거니까 T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X가 FT가 뭐 T제곱이다라고 하면 시각이 0이면 위치는 여기 0 대입하니까 0이다 이렇게. 0일 때 위치를 단위를 초라고 하면 0일 때 위치는 0, 1초일 때 위치는 1, 2초일 때 위치는 4.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T에 관련된 식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얘를 이제 FT라고 놨어.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자, 이 점 P의 시각이 T인 순간에 점 P의 위치를 이렇게 놓는데 이게 T제곱이라고 하면 자, 좀 전에 했던 거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이 점은 수직선 위에서만 움직여. 자, 근데 이 점이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좀 전에 왜 0초일 때 위치는 0, 1초일 때 위치는 1, 2초일 때 위치는 4. 뭐 이렇게 했었잖아. 얘를 좌표 평면에 X축에 해당되는 거는 시각, Y축에 해당되는 건 위치라고 표시를 해보면 시각이 0일 때 위치는 0, 시각이 1일 때 위치는 1, 시각이 2일 때 위치는 4, 3일 때 위치는 9가 되겠지. 그럼 이 점이 움직이는 걸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지금 T일 때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T제곱이니까 이 그림이 Y는 T제곱으로 그려질 거야. 맞아? 근데 이제 실제로는 얘가 위치니까 X는 T제곱이라고 써볼게. X는 T제곱.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평균 속도라는 거랑 순간 속도라는 걸 배울 건데 이건 평균 변화율, 얘는 순간 변화율이랑 비슷한 개념이야. 평균 속도는 시각이 T가 1초일 때부터 3초일 때까지 움직인 평균적인 속도. 그러면 얘는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으로 찾는데 1초에서 3초까지 시간이 변했으면 시간의 변화량은 3-1 해서 2초가 될 거야. 맞아? 자, 위치의 변화량은 3일 때 위치는 3제곱 9에서 1일 때 위치 1을 빼니까 위치의 변화는 8이 될 거고 그러면 평균 속도는 2분의 8이니까 8이 돼. 근데 순간 속도는 어떤 거냐면 T가 1인 순간, 시각이 1초인 순간의 속도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찾아. 우리가 1초에서 3초인,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초에서 T가 몇 초라고 해볼까? 그냥 T초라고 해볼까? 1초에서 T초 사이의 평균 속도를 찾는다면 T-1분의 T초일 때 위치에서 1초일 때 위치를 찾으면 이게 시각이 1일 때부터 시각이 T일 때까지의 평균 속도야. 근데 이때 T가 1에 가까워지면 이게 그림상으로 봤을 때 1초일 때부터 T초일 때의 평균 속도는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를 찾으면 그게 이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인데 T가 1쪽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이 T가 1쪽으로 점점 가까워지면
얘는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는 두 점을 연결한 선분 기울기랑 똑같잖아.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가 1인 점에서의 접선에 점점점 수렴하게 되지. 그래서 t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나중에는 1초에서 1초 사이의 평균 속도니까 그게 1초인 순간의 속도가 되는데 그림상으로 봤을 때 얘가 미분계수 f'1이랑 같아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있으면 얘를 미분해서 1을 대입하면 1초인 순간의 속도가 나온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책에서 여기 봐. 정리해 줬어. 책에서 정리한 내용이 자 이거예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라 하면 자 위치 X는 시각 T랑 관련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위치 X는 T에 관한 함수라고 나타낸 거야. 자 그럼 만약에 문제가 시각이 T에서부터 T 플러스 델타 T까지의 평균 속도를 찾고 싶으면 시간의 변화량, 시간끼리 빼고 위치의 변화량, 위치끼리 뺀다. 우리는 자 이렇게 안 쓰고 아까 뭐라고 썼었냐면 이렇게 썼었어. 시각이 1에서 3, 만약에 문자로 쓰면 A에서 B까지 변한다라고 하면 평균 속도는 시간의 변화율에서 위치의 변화량을 빼면 된다. 그걸 여기서 이제 델타 T를 이용해서 나타낸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얘가 T에서 델타 T 동안의 평균 속도야. 이때 델타 T가 요 그대로 썼어. 이때 델타 T가 0에 가까워지면 얘가 0에 가까워지니까 시각이 T일 때부터 T일 때까지의 평균 속도가 되고 T에서 T까지니까 얘가 T인 순간의 속도인데 얘가 미분계수 정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래서 T인 순간의 속도를 찾고 싶으면 위치를 나타내는 걸 미분해서 T를 대입하면 된다. 그럼 봐봐. 시각에 대한 위치가 T일 때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야. 그래서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속도고 이때 순간 속도를 찾고 싶으면 얘를 미분했지. 자, 그런데 가속도는 뭐냐면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야. 아까 우리가 위치 변화율이 속도니까 위치를 미분했던 것처럼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같은 식으로 이거 예전에 한번 배웠기 때문에 지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건데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도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넓이나 길이들이 얼마큼 변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나오거든. 왜 뭐 돌을 던졌더니 뭐 물의 파문이 점점 커졌다 뭐 이런 문제들 풀었었잖아. 여기 지금 보면 아까 시각이 t일 때 위치가 ft면 속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을 나타내는데 얘를 미분해서 나타냈었잖아. 만약에 문제가 시각이 t일 때 어떤 도형의 넓이가 ft래. 그때 넓이의 변화율을 찾아라 라고 하면 위치의 변화율 찾을 때 위치를 미분했던 것처럼 넓이의 변화율을 찾으면 넓이를 미분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시각이 t인 순간에 길이가 ft라고 했어. 그럼 문제에서 길이의 변화율을 찾고 싶으면 역시 걔를 미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찾을 때 간단하게 길이 변화율을 찾고 싶으면 길이를 미분하는 거고요. 넓이 변화율을 찾고 싶으면 넓이를 미분하고 부피의 변화율을 찾고 싶으면 부피를 미분하면 돼. 그래서 사실 지금 설명한 내용을 다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 단어는 이 방금 설명한 기본 개념이랑 관련된 걸 물어보지 않아. 그래서 이 내용만 알고 있어도 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요. 같은 식으로 위치를 미분하면 위치의 변화율이 나오고 넓이를 미분하면 넓이 변화율, 부피를 미분하면 부피 변화율이 나온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몇 개 풀어보면 사실 이 기본 개념이랑 관련된 거는 그래도
심심할 때 한번 생각해봐. 자, 33번을 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이래. 자, 문제에서 속도랑 가속도를 물어봤어. 우리가 속도는 보통 V라고 쓰고요. 가속도는 A라고 써요. 속도는 아까 어떻게 한다라고 했냐면 위치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기 때문에 위치를 미분한다라고 했어. 자,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6T가 되고요.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이라 속도를 미분한다 했지? 그러면 6t 마이너스 6이 돼요. 자,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1번에 시각이 t가 3인 순간의 속도와 가속도를 물어봤어. 자, 그러면 t 자리에 3을 대입하면 속도는 3 내면 9, 3, 27 마이너스 18이라 t가 3일 때 속도는 9. 자, t가 3일 때 가속도는 역시 여기다가 3을 대입하니까 18 마이너스 6이라 12가 되겠죠. 자, 2번을 보면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를 얘기했는데, 자, 얘들아. 수직선 상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그래프 이 점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봐.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가 1, 2, 3 이렇게 커질 거야. 자, 그러면 시간이 커짐의 변화함에 따라서 위치가 오른쪽으로 1, 2, 3 이렇게 커지고 있어. 그러면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얘가 증가하는 그래프거든? 그럼 얘가 증가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지.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는 이 식을 미분한 거잖아. 우리가 x는 위치라고 되어 있는 걸 미분할 거거든? 그러면 결국 이게 뭐가 나오냐면 속도가 나와. 그래서 위치를 미분한 속도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땐 속도가 양수가 돼. 그래프가 이번엔 반대로 왼쪽으로, 그래프가 아니라 이 점이 수직선상에서 왼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해봐. 왼쪽으로 움직이는 건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가 작아지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시간이 1초, 2초, 3초, 여기가 시간이야. 경과할 때 위치를 나타내는 게 3, 2, 1로 줄어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곳에서 그래프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이 그림, 아까 수직선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면 이 그림은 감소하게 되고 감소하게 되면 이 그래프를 미분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거든. 얘는 지금 위치를 나타내는 그래프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니까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또는 숫자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속도가 음수가 되는 거야. 사실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다르게 설명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이렇게 설명을 해봤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운동 방향이라는 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야.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는 속도가 양수고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속도가 음수거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또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고 있는 순간을 얘기해. 그래서 y는 v, 그러니까 3t제곱 마이너스 6t 얘 그래프를 그려볼게. 얘 그래프 속도를 나타내는 애. 얘는 지금 t제곱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인데 0이 되는 값이 0과 몇이야? 얘를 3t로 묶으면 t-2니까 0과 2죠. 자, 그런데 자 봐. 시각이 음수인 건 없어. 출발하는 순간 0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0과 2 사이에서는 시각이 t일 때 속도가 음수고요. 2보다 클 때는 속도가 양수죠. 자, 그럼 속도가 음수면 그래프가 0초에서 2초 사이에선 왼쪽으로 가다가 얘는 속도가 양수니까 2초인 순간 운동 방향을 바꿔서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한 거야. 0에서 2초까지 왼쪽으로 가다 속도 방향 바꿔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시각이 2일 때고요. 시각이 2인 순간에 바꾼다. 그때 위치는 요 식의 t 자리에 2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8-12랑 마이너스 4. 그래서 일단 여기서 문제풀이는 끝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야. t 자리에 0을 대입하면 0이거든?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데 얘가 시각이 0일 때는 위치도 0인데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가 t가 2일 때까지 왼쪽으로 움직여서 마이너스 4까지 갔다가 t가 2일 때
다시 운동 방향을 바꿔서 여기서부터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야.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34번을 볼게요. 문제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우리가 수직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애만 배운다라고 했잖아. 얘는 지금 보면 땅이 있고, 지면이 땅이지. 땅이 있고, 여기서 25m 떨어진 곳에, 위로 올라간 곳에서, 자, 지상 25m의 위치에서 수직으로, 지면과 수직으로 돌을 던지면 쭉 올라가다 언젠간 떨어질 거잖아. 그래서 얘가 한 방향, 수직선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니까 얘를 이제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를 찾아서 찾을 거야. 자, 문제를 한번 볼게. 자, 지상 25m 위치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돌의 t초 후의 높이. 우린 이걸 잘 봐야 돼. t초 후의 높이. 이게 돌의 위치잖아. 그래서 얘가 t초 후의 위치를 알려준 거야. 자, 속도를 찾고 싶으면 위치를 어떻게 한다? 미분한다. 자, 얘를 미분하면 0, 20, 마이너스 10t. 내림차순으로 써볼게요.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 자, 가속도는 A라고 쓴다 했죠?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0. 이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속도의 변화율은 계속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는 1초당 10씩 떨어지고 있는 거야. 속도가 30, 20, 0,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돌을 던지고 3초 후에 돌의 속도와 가속도를 찾으래. 자, 3초면 t가 3인 순간이지. 자, 이 식에 3 대입하면 속도는 마이너스 30 플러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0. 속도가 음수라는 건 수직선일 때는 왼쪽인 거고 위아래일 때는 아래쪽을 얘기해요.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3초인 순간에는 돌이 이미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야. 자, 그 다음에 가속도는 t가 몇이냐랑 상관없이 계속 마이너스 10이죠. 단위 어떻게 써야 될까? 여기요. 속도가 단위가 미터/세크야. 얘는 뭐지? 이거는 미터/세크 제곱이야. 왜냐면 자 봐. 속도는 기본적으로 속도가 나타내는 게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이거든. 어쨌든 간단하게 쓰면 분모는 시간이고 분자는 길이, 위치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니까 분모의 시간 단위 초, 분자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 미터가 들어가. 그런데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잖아. 속도 단위가 s분의 m이었잖아. 근데 시간의 단위가 s거든? 이 분수 계산하면 이렇게. 그래서 얘가 미터/세크 제곱이야. 그러니까 단위도 그냥,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초, 분, 시간 이런 것들이나 길이를 나타내는 미터, 킬로미터, 센티미터 이런 것들을 다 분수로 계산할 수 있어. 이게 보통 물리 시간에 속도 가속도 배울 때 한번 다 배우는데 물리를 안 배우는 애들이 많아서 얘를 설명을 한 거고. 자, 그래서 여기 1번 속도랑 가속도 찾았고요. 2번 보면 2번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래. 자, 봐라. 돌이 여기서 올라갔다가 어딘가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지. 자, 올라갈 때는 속도가 양수고요. 내려올 때는 속도가 음수야.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건 언제냐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순간. 그러니까 속도가 0일 때야.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0이 되는 t를 찾으면 2죠. 그래서 2초인 순간에 최고 높이에 도달하니까 2초가 걸렸지. 0초에서 2초 사이니까. 돌의 최고 높이는 2초인 순간의 위치를 찾으면 되니까 여기에 2를 대입하면 25 플러스 40 마이너스 4, 5, 20 맞지? 자, 그래서 40. 아니다. 뭐지? 65에서 20 빼니까 45. 자,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래. 근데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은 어떻게 찾지? 그렇지. 얘가 돌이 지면에 떨어졌다는 건 돌의 높이가 0이라는 거야. 여기 높이.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 0이 되는 t 값을 찾아. 자, 일단 마이너스 5로 나누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가 되고 인수분해한 다음에 t가 마이너스 1 또는 5인데 시간 음수 없어.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순간은 5초인 순간이야. 그때 속도래. 속도 찾는 식 이거였잖아. 이 식에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0 플러스 20이니까 이때 속도가 마이너스 30인 거야. 얘가 장애물이 없었다면 1초에 30m의 빠르기로 여길 지나갔을 텐데 장애물이 있어서 막힌 거지. 근데 어쨌든 이 순간의 속도는 찾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35번을 봐요. 자, 35번을 보면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이거래. 자, 봐. 얘가 지금 속도야, 얘들아. 속도가 0에서 3 사이에서는 양수, 3에서 5 사이에서는 음수, 5보다 큰 구간에서는 속도가 양수거든. 자, 속도가 0과 3 사이에선 양수인데 속도가 양수라는 건 수직선에서 그래프가 어디로 가고 있다? 숫자가 커지는 쪽,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3과 5 사이에서는 속도가 음수야. 속도가 음수일 땐 왼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보다 크면 속도가 양수야.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다? 다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0초에서 3초 사이에는 오른쪽으로, 3에서 5에선 다시 왼쪽으로, 5초가 지나면 다시 오른쪽으로.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언제야? 시각이 몇일 때? 3일 때랑 5일 때. 그래서 3일 때 운동 방향 바꾼다? 맞아요. t가 2일 때는 지금 여기거든? t가 2일 때. t가 2일 때는 속도가 양수지? 속도가 양수면 어디로 가고 있다?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수직선에서 오른쪽이 양수, 왼쪽이 음수니까 양의 방향 맞아요. 아까 가속도 어떻게 찾으라고 그랬지? 속도를 미분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점 P의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하면 돼. 그럼 봐. t가 5인 순간의 가속도라는 건 속도 이걸 미분해서 그 식의 t자리에 5를 대입하라는 거거든? 이 그래프식을 미분해서 5를 대입하는 건 뭘 뜻하냐면 5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뜻해. 근데 얘는 5인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 양수지? 그래서 가속도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양수인 거야. 그래서 얘는 틀려요. (36번) 자, 36번은 그림을 약간 그려보면, 자, 봐. 키가 1.65m인 사람이 지상 3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을 출발해서 일직선 방향으로 매분 90m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대. 자, 이때 그림자의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물어봤는데, 자, 봐. 사람이 걸어가서 어딘가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렇게. 자, 그림자는 어떻게 생기냐면 이 빛 있지? 이 빛이 사람 머리를 통과해서 일직선으로 그려서 얘가 땅에 만나는 데까지가 그림자야. 발끝에서부터. 그래서 그림자의 길이는 이 사람 지금 여기 머리에서 발에 선의 발을 내리잖아. 땅에. 요만큼이 그림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림자 길이는 요 부분이 그림자 길이야. 여기 지금 보면 그림자 머리 끝의 속도,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이런 걸 물어봤거든? 그러면 아까 길이의 변화율이면 길이를 시간으로 미분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속도면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각이 t일 때 그림자 끝의 위치, 시각이 t일 때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야 돼. 그래서 일단 얘를 좀 보면, 자, 이 사람이 여기서 출발했어. 시각이 t일 때를 생각해보면 1분에 90m씩 간대. 자, 그럼 시각이 t분이야. 그러면 몇 미터 갔겠어? 1분에 90m씩 가는 사람이 t분을 움직이면 90t만큼 가겠지. 이 사람 원래 여기 있었어. 그래서 얘가,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90t만큼 간 거야. 얘를 우리가 수직선이 하나 필요하니까 위치를 나타내는 수직선을, 자, 얘라고 해보자.
자, 여기서 계산하기 편하게 이 사람 출발한 점을 원점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사람이 시각이 t분일 때 이 사람의 위치는 수직선에서 90t가 될 거고, 그림자 길이는 이만큼이니까 얘 좌표를 알아야 되거든? 얘를 어떻게 찾냐면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음인 걸로 찾을 거야. 이 가로등은 3m, 이 사람 키는 1.65m야. 이 그림자 길이를 적당히 x라고 놓으면 닮은 비를 나타내면, 자, 밑변 3대 1.65랑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지. 그러면 지금 여기 큰 삼각형의 밑변은 90t 플러스 x, 작은 삼각형의 밑변은 x. 이거 좀 간단히 해야 돼. 이거 어떻게 간단히 하지? 100 곱하면 300, 165. 5로 나누면 60, 몇이지? 535, 535. 맞냐? 3으로 나눠. 그러면 20, 11. 이게 최대한 간단히 한 거야. 그래서 얘가 20대 11이야. 자, 그럼 외항의 곱 990t 플러스 11x는 내항의 곱 20x랑 같고 11x 이항하면 990t가 9x가 돼서 x는 110t야. 얘가 110t.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의 그림자를 t의 그림자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거야. 그림자 뭐 대충 이렇게 있겠지. 자, 그림자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어요. 자, 그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그림자 길이가 110t니까 얘 미분해서 110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림자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자, 출발점을 원점이라 했을 때 그림자 끝의 위치는 90t랑 110t를 더하니까 이 사람 그림자 머리끝이 오는 위치는 200t가 되거든? 속도는 위치를 미분하니까 200이 답이 돼요. 한 문제만 더 풀어보자. 얘가 지금 37번이랑 38번은 좀 비슷하거든? 그래서 38번을 볼게. 자, 여기 봐봐. 건널비 변화율, 부피 변화율 물어봤잖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널비 변화율이면 건널비 미분하고 부피 변화율이면 부피 미분하는 거야. 그러려면 건널비랑 부피를 시각 t에 관한 식으로 써야 돼. 그래서 일단 자, 봐. 구 모양의 풍선이 있는데 처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이 구 모양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원래 2였어. 그런데 얘가 바람을 넣으면 점점 커질 거 아니냐? 얘가 점점 커지는데 반지름이 1초에 1cm씩 커진대. 그러면 t초 후에 반지름의 길이는 원래 반지름 2에다가 1초에 1씩 커지면 t초에 t만큼 커지니까 t초 반지름은 2 더하기 t가 될 거야. 그래서 이게 2구의 t초 후의 반지름. 그럼 이 풍선의 건널비는 s라 하면 9의 건널비 찾는 공식 알아야 되거든? 그게 4파이 r 제곱이야. 그래서 4파이 r의 제곱. 그러면 건널비는 전개하면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고요. 건널비 변화율 찾고 싶으면 건널비를 얘를 t로 미분하거든? 자, 이 식을, s라는 식을 t로 미분한다를 이렇게 쓰면 되고, 얘를 t로 미분하면 상수는 놔두고 얘 미분하면 2t 플러스 4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몇 초일 때 건널비 변화율 물어봤어? 풍선의 반지름이 6이 되는 순간이래. 얘가 6일 때. 그럼 t가 몇이니까? 4니까 이 식에 t자리에 4를 대입하면 되고요. 부피 변화율도 찾으려면 부피 알아야 되는데 9의 부피 찾는 식이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야. 자, 그러면 9의 부피를 v라 하면 v는 3분의 4 파이 곱하기 r 2 플러스 t의 세제곱이고요. 얘를 미분해서 역시 t자리에 4를 대입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t가 4일 때 건널비 변화율 물어보잖아.
그러면 건널비가 t인 상태에서 미분을 하고 4는 마지막에 대입해야 돼. 왜냐면 숫자를 대입하면 그때 넓이가 나와. 변화율을 찾을 수 없어. 변화율은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라 시간으로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나타내는 문자 t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건널비 변화율이든 부피 변화율이든 뭐 길이 변화율이든 물어보면 일단 t가 있는 상태에서 미분을 해서 변화율도 t에 관한 식으로 찾고 마지막에 시간이 4초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시각을 대입하는 거야. 이걸 주의해야 돼. 질문 있나요? 자, 일단